자, 교재 188쪽에 정비사업 중에 주광경 개선 사업 봅시다. 주광경 개선 사업은 어떤 곳에서 하는지 이걸 파악을 잘 해야 돼요. 자, 그게 줄치입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 줄치죠. 어로서 또 줄치입니다.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줄치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 줄치시고, 자, 이런 지역에 주광경을 개선하거나로 하나 끝났죠. 예, 이 첫 번째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또 줄치입니다. 단독주택 및 다세주택이 밀집한 지역 줄치시고, 자, 여기서 정비기반시설 공동시설 확충을 통하여 줄치입니다. 주광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 자, 이것도 주광경 개선 사업을 해라. 그래서 자, 주광경 개선 사업은 시행적이 몇 가지다? 두 가지예요, 실질적으로. 자, 무슨 말인지 자 봅시다. 자, 첫 번째 주광경 개선 사업 시행적은 자,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정비 기반 시설 상태가 극히 열악하고 노후 자, 불량한 자,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이 되어 있는 자, 이런 곳에서 주거 환경을 자, 바꿀 필요가 있을 때 하는 사업이 주광경 개선 사업. 주광경 개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첫 번째 지역이에요. 자, 여기에 도시 저소득 주민은 월 소득이 얼마 이하자가 아니고 세입자를 말합니다. 세입자. 자, 세입자가 집단 거주하는 곳이다. 자, 이 지역의 정비 기반시설, 도로, 상수도, 하수도 이런 기반시설 상태가 열악하다는 것은 안 좋다 이 말이죠. 그럼 극히 열악하다는 것은 아주 안 좋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여기에는 정비 기반시설이 거의 없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안 좋죠. 다 새로 설치해야 돼요. 그리고 노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라는 말은 지나치게 많이 밀집이 돼 있는 이런 곳에서 주광경 바꿀 때 주광경 개선 사업으로 해라 이 뜻이에요. 자, 울산 광역시에 이런 지역이 있습니까? 울산 광역시는 없습니다. 자, 그럼 대한민국에 이런 지역은 이제 거의 다 정비를 했어요. 지금 남아있는 곳이 부산에 한 두 개 내지 세 개가 남아있어요. 지금 부산에 서동 지역이라는 곳이 있고, 혹시 반송이라 들어봤습니까? 이런 지역이 이걸 해야 돼요. 지금 서동 지역이 반송보다 더 안 좋습니다. 여기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 서동 지역으로 가보면은 이렇습니다. 여기 능선이 이렇게 있어요. 산이 있고, 이 능선에 따라 버스가 다니는 길이 딱 하나, 이 도로 옆으로 골목길이 미로처럼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도 골목길이 미로처럼 되어 있어요. 자, 여기가 서일동, 여기가 서이동이에요. 자, 이 두 동네가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다. 자, 이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여기에는 자, 건물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자, 건물의 안전평수가 15평 전후. 자, 층수는 4층 내지 5층. 자, 이렇게 돼가 있고, 여기에는 전부 다 세입자가 살아요. 이 동네 전체가 세입자예요, 전부 다.
자, 여기에 있는 이 골목길이 1 내지 2m 폭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로 전기나 수도, 가스 같은 거, 하수도 같은 것이 공급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기반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극히 열악해요. 예. 자, 그리고 동네 전체가 이 건물로 빼곡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가보시면 우리가 사는 동네와 완전히 다릅니다. 예. 여기 딱 들어가면은 처음 간 사람은 어디로 놓을 줄을 몰라. 미로처럼 데가 있습니다. 끝이 없어요. 예. 자, 그렇게 이런 건물들이 빼곡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곳을 이 사업을 해야 돼요. 여기에 이제 한 세대에 들어가 보면은 조금 상태가 좋은 거는 조그마한 방 2개, 거실 겸 주방, 화장실이 딸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건물들 근 50% 이상이 개별 화장실이 없어요, 집이. 그럼 어디 가야 돼요? 예, 여기 아직 공중 화장실 씁니다. 그래서 건물 한 4개 단위로 공중 화장실이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관리를 하고 청소도 하고 하는데 그만큼 열악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뭐 계단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거 다 가봤습니다. 뭐하러 갔겠어요? 뭐 돈 될 게 있나 싶어 가본 거예요. 뭐 딴 거 없습니다.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이 최고입니다. 가서 보니까 야, 이거 돈 안 되겠다. 왜 안 되느냐?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여기에는 이 사업이 끝나려면은 내 생애에는 이 사업이 끝나는 거 못 보겠다. 왜? 너무 오랫동안 해야 되니까. 예산이 국가나 지자체 예산 없이는 이 사업 못 해요. 자, 여기 이제 골목 2층 위층 올라가는 계단이 폭이 요만해요. 사람 하나 기우 지나갈 정도로 좁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런 집들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 사는 사람 다 세입자죠. 이런 골목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제대로 없죠. 이런 건물이 빼곡하게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조건을 다 갖췄다 이 뜻이에요. 그럼 왜 이런 곳이 형성이 됐느냐? 6.25 전쟁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자, 6.25 전쟁 당시에 전국의 모든 피난민들이 자, 부산으로 다 직결하죠. 자, 이북군대가 어디까지 내려옵니까? 낙동강까지 내려옵니다.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면은 이 함락이 돼요. 그래서 부산 부두 앞에 수백만 명이 모입니다. 거기에 빼곡하게 옛날 어른들 이야기 들으면 빼곡하게 사람들이 막 그 부산 부두 앞에 어마어마한 인구가 모인 거예요. 자, 그리고 부산 앞바다에는 외국 배들 여차하면 피난민들 실어 나르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행히 휴전이 되고 피난민들이 돌아갈 고향이 있는 사람도 돌아가고 돌아갈 고향이 없는 사람들이 부산에 남습니다. 자, 이 사람들에게 피난촌을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이런 건물을 그때 당시 부산의 서동은 상당히 외진 곳이에요. 여기다가 이 능선에다가 이 건물을 빼곡하게 지어서 한 칸씩 줬다 이 말. 예. 그 다음에 준 데가 어디냐? 반송입니다. 반송. 여기도 피난촌을 형성시켜서 내나 이런 식으로 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준 거예요. 자, 오늘날 되니까 이거 정비를 하려니까 문제가 심하다 이 말. 예. 자, 여기는 자 세입자 비중이 높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집주인보다 세입자가 많기 때문에 자, 건물 아파트도 지어서 하나씩 주려면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기반시설이 있습니까? 없으니까 다 새로 설치해야 되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사업성이 없어요, 여기는.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이 주광경 개선 사업은 공공주도 사업이에요. 민간에서 할 수 있다 없다? 못합니다. 지금 부산광역시에서 이걸 하고 있죠. 그래서 예산이 조금 생기면은 요 도로 넓히기 위해서 요만큼 또 수용해서 자, 철거시키고 또 돈이 좀 생기면 여기 또 수용해서 철거시키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된 지가 지금 20년째 일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생각할 때 제가 갔어도 왜 돈이 안 되겠느냐. 이 사업이 다 끝나서 여기 아파트가 들어오고 이렇게 하려면은 앞으로 저도 30년 이상은 더 있어야 된다. 그럼 내 같은 경우는 그라도 저 가고 없죠. 네. 못 보는 거예요. 우리 생이 못 봅니다. 자, 그만큼 민간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이 대표적으로 이런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항상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것이 민간 주도다, 공공 주도다. 공공 주도가 됩니다. 자, 그게 첫 번째 적이고, 그럼 두 번째 적은 어떠냐 봅시다.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해야 될 두 번째 적은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에요. 자, 여기에 정비, 기반시설, 공동 이용시설, 이런 시설을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 주택 같은 주거환경을 보존, 정비, 개량하는 사업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해놔야 되죠. 단독주택, 다세주택이 밀집한 지역이다라는 것은 오래된 주거지역을 말합니다. 자, 이 오래된 주거지역에는 원래 재개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재개발 사업이 추진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자, 오래된 이 주거지역에 재개발 사업이 추진이 안 돼요. 그럼 그대로 방치해두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정비기반시설, 공동용시설만 뭐 해준다? 확충, 즉 교체, 보충해주겠다. 그러면 정비기반시설, 공동용시설 확충은 누가 해야 됩니까? 자, 토지랑 건물 가진 사람이 해야 됩니까? 해당 지자체에서 해야 돼요. 이거는 지자체에서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 해당 지자체가 재개발 사업 추진이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에 기반시설이나 공동용시설만 교체하거나 보충해 줍니다. 그래서 이 지자체 역시 공공주도죠. 그래서 이 사업도 공공주도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사업을 해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해라. 주택은 토종 소유자, 즉 주택 소유자가 스스로 보존하든지 정비, 개량하는 정도만 해라. 그래서 여기 가보면은 오래된 주거지역입니다. 자, 뭐 옛날 기반시설 설치하는 거 다 있죠. 가보시면 다 있어요. 뭐 여기 오래된 주택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재개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재개발 사업이 추진이 안 된다. 그럼 이걸 그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자, 해당 지자체에서 여기에 있는 기반시설이나 공동용시설 있죠. 이것만 색으로 바꿔줍니다. 바꿔주고 주택은 주택 소유자 스스로가 보존하든지 부분적인 정비 개량 정도만 하는 사업. 결국은 해당 지자체 같은 공공주도 사업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해라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군데다. 그래서 앞에 첫 번째 지역은 이제 전국적으로 한 몇 군데 없어요. 앞으로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자, 이 두 번째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재개발 사업 같은 게 추진이 안 될 때 무슨 사업을 해버린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해서 정비기반시설이나 공동용시설만 교체 보충해주는 정도만 할 거예요. 주택은 스스로 고치라 이 뜻이에요. 자, 이제 재개발 사업 봅시다. 재개발 사업. 자, 재개발 사업은 줄칩니다.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줄치고 노블량 건축이 밀집한 지역 그게 줄치면 됩니다. 자,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로 하나 끝났죠. 자, 그래서 그 줄친데 옆에다 끌다 씁니다. 오래된 주거지역이라 쓰시면 돼요. 오래된 주거지역에서 하는 대표적인 사업이 재개발 사업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줄칩니다.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줄치고
도시기능 회복,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줄칩니다.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자, 그거는 옆에다가 끌어다 씁니다. 오래된 상업지역이다라고 쓰시면 돼요. 자, 그렇게 썼습니까? 자, 여기 봅시다. 자, 재개발 사업이다. 정비 사업에서 가장 전국적으로 많이 한 사업이 무슨 사업이다? 재개발 사업이에요.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예정돼 있다. 그럼 울산광역시도 재개발 사업이 예정됐을까요? 주의처럼. 중구에 가시면 자 옛날 동네 있죠? 다 이 사업 해야 돼요. 자, 거기 첫째 지역은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합니다. 열악. 그리고 노후 불량한 건축물이 밀집돼 있는 자 이런 곳에서 주거 환경을 바꾸기 위한 사업이 대표적으로 재개발 사업이다. 자,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다. 정비 기반 시설이 있어요. 있는데 설치된 지 수십 년이 되었으니까 노후가 됐으니까 열악 상태가 안 좋다 이 뜻이. 그리고 노불량 건축 밀집이 됐다는 것은 여기 있는 건물들이 대부분 다 자, 노불량 건축물이다. 자, 그래서 이런 곳은 한마디로 오래된 어떤 지역이다? 주거 지역이다 이 뜻이. 예. 그래서 여기에 뭐 가보면은 자, 이 한 동네인데 여기에 기반시설들이 있어요. 이 설치된 지 수십 년이 되니까 열악하고 여기에 이제 건물들이 있겠죠. 대부분 오래된 단독주택이나 이런 건물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래된 주거지역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싹 헐어버리고 여기 대부분 새 아파트 짓죠. 예. 자, 이게 대표적으로 오래된 주거지역에 하는 가장 전국적으로 많이 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다? 재개발 사업이고. 자, 그래서 뭐 오래된 주거지역에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자, 이제 두 번째 지역은 어떤 곳인지 봅시다. 자, 상업지역, 공업지역입니다. 이는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 도시 기능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가 필요한 이런 곳에서 도시 환경을 바꾸는 사업이 두 번째 재개발 사업. 도시 환경을 바꾼다. 주거환경만 바꾸는 게 아니고 도시 환경이니까 자 종합 정비를 한다 이 뜻이. 자 그래서 오래된 상가, 뭐 오래된 공장, 주택, 일반 건축물 종합적으로 다 정비하는 것이 두 번째 재개발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곳은 한마디로 오래된 자 상업 지역에서 하는 사업이 두 번째 재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된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 재개발 사업을 하는데 자, 사실은 이 오래된 상업지역에 하는 사업은 과거에는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이에요. 오래된 상업지역에 하는 사업이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인데 이 사업이 폐지가 돼 버렸어요. 왜 폐지가 됐느냐? 영업 보상 문제 때문에 폐지가 됩니다. 자, 오래된 상업지역 같은 데서 하면 오래된 상가 철거해야 되죠. 철거하고 새로 짓는데 한 3년 걸립니다. 그러면 상가 소유자에게 보상해 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해줘야 되죠. 장사를 3년치 못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 영업 보상 문제가 쉽게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폐지시켜 버렸어요. 또 이 사업을 폐지하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죠. 지금부터 한 10몇 년 전에 용산 상가에 큰 사건이 하나 터지죠. 용산 상가 이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합니다. 용산 상가의 자 소유자
있고 세입자가 있어요. 자, 소유자에게는 그 당시에 법적으로 영업 보상을 해주는 것도 있고, 세입자에게는 이주비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들이 여기에 반발합니다. 자, 나 이 가게 인수받을 때 권리금 줬다. 그리고 우리도 영업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권리금 인정이 됩니까? 안 돼요. 법적으로 권리금 인정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세입자에게 영업 보상해 주라는 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영업 보상은 소유자에게 해줍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덜고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 요구하면서. 자, 그러면서 이 세입자들이 소위 말해서 데모한 게 아니고 뭘 했다? 전쟁을 치렀습니다. 전쟁. 자, 그래서 이 세입자들이 마지막 보류가 상가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서 상가 건물의 옥상에 바리게이트를 치고, 자, 새 파이프, 강로, 자, 돌, 하연병까지 어마어마하게 쌓아두고, 자, 그걸 진압하러 오는 전경들을 못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위협을 가겠다. 그 더운 여름에, 그때 제가 알기로는 8월 달입니다. 자, 전투경찰들 투입을 하죠. 진압하기 위해서. 전투경찰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가정의 아들이에요. 군대 대신에 전투경찰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진압하러 들어가는데 두꺼운 방호복을 입힙니다. 그 더운 여름에. 굉장히 입기 힘들어요. 벗기도 혼자서 못 벗습니다. 옆에 도와줘야 벗을 수 있어요. 이래 두꺼운 방호복에 하이바에, 자, 방패 들고 진압하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못 올라오게 제압하기 위해서 옥상에서 처음에 돌을 던지죠. 자, 맞아도 아프다 안 아프다? 안 아프죠. 방복 이래 두꺼운 거 입던데. 그러니까 밀고 올라오니까 결국은 해서는 안 될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입자들이 화염병에다 불을 붙여가 애들 머리에 때려버립니다. 한 병이 머리에 깨져죠. 온몸에 불 다 붙는 거예요. 방어복 벗지 못하고 다 타 죽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경들도 이성을 잃어버죠. 왜? 자기 동료가 죽으니까. 그래서 고무탄직을 합니다. 이 고무탄은 머리 정확하게 여기 맞으면 적사합니다. 이런 데 맞으면 좀 아프면 하지 별 건 없는데 여기에 딱 정확하게 맞으면 적사해버려요. 머리 박살 나기 때문에. 자, 고무탄 지급해서 하얀병 들고 던지려고 하는 사람에게 머리에 다 딱 정조준해가 다 쏴버립니다. 그러니까 또 세입자들이 적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파만파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자, 그 사건이 종결되고, 자, 그 사건 이후에, 자, 권리금이나 영업보상 인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꿈쩍도 안 합니다. 대한민국 어디서 국회에서 여당 의원이나 야당 의원, 이런 부분은 전부 다 합심해가, 야, 우리 이거 인정해주면 안 된다. 왜 국회의원들이 이거 인정해주면 안 돼요? 국회의원들이 누구기 때문에? 건물 소유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네. 결국은 아무 달라진 거 없습니다. 단지 이 용산상가 사건 이후에 이런 전쟁식 데모는 하지 말자 해서, 자, 이때 촛불 시위라는 거 있죠? 라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비폭력적으로 시위해야 된다. 그거 하나 달라진 것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오래된 상업지역에서 이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자, 영업보상 문제가 거론될 용산 상가 사건이 딱 터지고 나서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일제에 전부 다 뭐가 됐다? 취소되면서 폐지돼 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오래된 이 상업지역에 재개발 사업으로 하면은 영업보상 문제가 없을까요? 자, 재개발 사업을 하는데 영업보상 문제를 피하도록 법이 조치가 되어 있어요. 자, 어디 상가로 가봅시다.
여기 상가 건물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거는 갑이 단독 소유하고 있고, 자, 요거는 을과 병이 구분 소유하고 있고. 자, 이런 A, B, C, D, E가 F, G, H, I, J가 구분 소유합니다. 자, 상가 소유자 총 몇 명? 13명밖에 안 되죠. 자, 이와 같이 토지 등 소유자, 즉 상가 소유자 20인 미만으로 묶어서 이 20인 미만인 이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되 어떤 형식으로 재개발 형태로 시행하도록 법을 바꿔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사업의 시행자는 이럴 경우에 20인 미만인 누구다? 상가 소유자죠. 자기가 소유자니까 자기가 여금 보상 요구합니까? 안 하죠. 예. 그래서 20인 미만으로 오래된 상업지에 20인 미만으로 묶어서 사업을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적어도 여금 보상 문제는 거론되지 않으니까. 그럼 세입자는 어떻게 할까? 세입자. 자, 세입자는 자 어떻게 하느냐? 자, 세입자 임대 기간이 끝나면 재계약 안 합니다. 정비 사업을 해야 되니까. 대부분 이제 임대 기간이 좀 남았죠. 자, 몇 년 남았다. 자, 한 2년 남았다. 그러면은 이 상가 소유자가 세입자를 불러서 네 1년 동안 내가 임대료 안 받을게. 대신에 1년 딱 지나면 이주해 가라. 그러면 세입자가 오케이 하겠죠. 1년 동안 임대료 안 받는다는데. 예. 그렇게 해서 임대차 관계를 빨리 정리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영업보상이나 이런 것이 거론될 것이 없죠. 자, 그러면은 울산광역시에 요 오래된 상업지역의 재개발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곳이 한 곳에 있죠. 이 학원 주변이에요. 이 학원 뒤편. 요 학원 뒤편에 여기 좀 상업지역입니다. 여기에 이 오래된 상업지역으로 재개발 사업을 합니다. 여기는 소유자 몇 명? 한 명. 이종하. 그래서 저기 종하 스트리트를 해놨죠. 이종하가 누구예요? 이종하. 이우락이 아들, 저 사람. 아들 좀 될 거예요. 손자가 아들인가. 그 사람이 여기에 전체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사업을, 즉 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입자들 여기 많죠. 한테 제시했던 안건이 1년치 임대료 안 받겠다. 대신에 1년 딱 끝나면 다 이주해 나가라. 지금 그 조건을 해서 전부 다 지금 이제 좀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있고 그 외에는 다 나가고 없죠. 예. 자, 그렇게 오래된 상업지역에도 이렇게 20인 미만을 묶어서 재개발 사업을 시행해서 과거에 영업보상 문제를 더 이상 발생이 안 되도록 했는데, 자, 왜 재개발 재건축이 여기에도 이제 다 정리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재개발 주체인 이종화가 더 이상 사업을 안 하고 스톱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그 밑에 나옵니다. 자, 거기에 이 경우 다음 보시면 이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을 밑줄 칩니다. 공공재개발 사업이라 합니다. 공공재개발. 자, 그래서 1번에 자, 줄칩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자치구 구청장, 이하시장군수 등이라 한다. 또는 토주택공사 등 조합과 공동시행하는 경우 포함까지 줄쳤습니까? 자, 그 다음 그냥 보세요. 주간용 개선사업 시행자, 재개발사업 시행자, 공공시행자에 따른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나 재개발 사업의 대행자 이하 다음 줄칩니다. 공공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라 일것, 시행자일 것. 이게 첫째 조건이에요. 자, 이 두 번째
줄칩니다.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 전체 연면적 중 토종 소유자 대상 분양분 갈로 띄워놓으시고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세대수 연면적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 범위에서 자, 그까지만 줄치시고 대통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시도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상을 줄칩니다. 지분형 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 공급할 것. 자, 그렇게 줄쳤어요. 자,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봅시다. 자, 공공재개발 사업은 앞에 우리 오래된 주거지역이나 오래된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 자, 재개발 사업 하는데 공공이 부탁됩니다. 공공. 자, 그럼 공공재개발 사업이 되려면은 오래된 주거지역이나 오래된 상업지역에 하는 재개발이 첫째, 시행자가 시장, 군수 등이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자면 자동 무슨 재개발? 공공재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을 하는데 시행자가 시장, 군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되면 확 바뀌어버리거든요. 공공재개발이 돼요. 지금 현행법상 재개발 사업이 시장, 군수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하겠다 해보면 공공재개발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은, 자, 건설되는, 자, 전체 세대수, 연면적에서 빼기, 토지 등 소유자, 분양분, 자, 이거 빼고, 나면은 나머지 세대수, 자, 연면적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비율에 따라 공공 임대 주택 등을 자, 건설해서 공급하게 되면은 공공재개발 사업이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럼 건설 공급을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국가에다 줘야 돼요. 국가에. 자,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재개발은 시행자가 시장, 군수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딱 되는 순간 공공재개발이 되고 그 재개발에서 발생되는 자, 건설되는 전체 세대수 연면적의 토종 소유자 분양분 뺀 나머지의 절반 정도를 나라에다 줘야 하는 것을 무슨 재개발? 공공재개발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재개발은 공공재개발이 됩니다. 그럼 공공재개발을 했을 때와 일반 재개발을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자, 우리 봅시다. 자, 어느 이 동네에 1000세대 단독주택들이 있는 것이에요. 이걸 헐어버리고 여기에 5000세대로 재개발합니다. 기반시설 새로 닦고 다 하고. 자, 그러면은, 자,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오래된 단독주택 감정가 5억짜리 들고 있어요. 자, 이랬을 때 일반 재개발이면 갑은 어느 정도 돌려받고 대출을 내는지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여기에 5000세대 중에서 1000세대는 토종 소유자 분양분이니까 줘야 돼요. 그럼 4000세대가 남았죠. 4000세대 중에서 3000세대는 사업 경비로 들어갑니다. 그럼 1000세대가 남았죠. 1000세대는 개발 이익이다 해서 이걸 토종 소유자에게 뭐 해줬다? 옛날에는 일반 재개발일 때 분배를 해줬어요. 자, 그래서 갑이 가지고 있는 재산 5억짜리에다가, 자, 갑은 1000세대의 개발 이익에 대한, 한 3억을 분배받습니다.
자, 그리고 갑이 34평짜리 아파트를 분양 신청했어요. 이게 얼마냐? 분양가 10억이니까. 이럴 경우 갑은 얼마만 대출 내면 됩니까? 2억만 내면 되죠. 이게 옛날에 하던 재개발이에요. 자, 지금은 공공재개발일 때는 갑의 재산 5억만 인정하는 겁니다. 그럼 갑에게 분배됐던 이 개발이겠죠? 이거는 전부 다 공공임대주택 지어서 누구한테 줘야 돼요? 국가에 줘야 됩니다. 그럼 갑은 대출 얼마 내야 됩니까? 3400짜리. 5억은 추가 대출 내야 되죠. 자, 여러분 공공재개발 하고 싶습니까? 그냥 일반 재개발 하고 싶습니까? 당연히 일반이죠. 내가 3억의 빚을 덜 지는데.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뒤에 지금 상업적으로서 재개발 사업도 수도, 전국의 모든 재개발 사업이 수도되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공공재개발 제도 때문에 결국은 공공재개발 하면은 전에 분배됐던 개발 이익들이 전부 다 나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재개발 지역에 있는 오래된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한테 득 보는 게 있다 없다. 이 사람들에게 좀 이익 분배를 해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각 같은 경우 2주에 나가 있어야 되죠. 몇 년 동안? 3년 동안 나가 있어야 돼요. 그 2주 비용, 뭐 이사비 모든 거, 이런 비용이 제법 듭니다. 그런 것조차도 인정 안 하겠다. 네 재산은 5억이니까 5억만 니는 받아라. 나머지는 나라 다 둬. 이게 공공재개발. 자, 어쨌든 이게 발표되자 모든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일시에 뭐가 됐다? 수도다 돼버렸어요. 예. 자, 그래서 무슨 법이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재건축 사업입니다. 재건축. 자, 주치입니다.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하나 노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 거기 주치인데요. 여기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재건축 사업입니다. 그 재건축 사업은 시행령이 하나밖에 없어요. 자, 봅시다. 무슨 말인지. 자, 재건축 사업. 자, 건물만 다시 짓는 사업이다. 쉽게 하겠어. 우리가 앞에 재개발은 이적에 있는 기반시설까지 다 바꾸죠. 이거는 건물만 바꾸는 거예요. 정비, 기반시설이, 자, 여기는 양호하고, 노후, 불량한 공동주택. 자, 노불량한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 주거 환경을 자, 바꾸는 사업이에요. 자, 기반시설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이거 정비한다, 정비하지 않는다? 정비 안 해요. 기반시설 그대로입니다. 오래된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니까 오래된 공동주택만 정비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공동주택 헐어버리고 새 아파트 짓는 사업이 대표적인 재건축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림 나타내면 이렇죠. 자, 여기에 자, 기반시설 상태는 양호합니다. 여기에 오래된 아파트 단지예요. 자, 이 오래된 아파트 철거하고 이 자리 다시 새 아파트 짓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다? 재건축 사업이에요.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사업보다는 규모가 작고 건물만 새로 짓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사업 기간도 좀 당기고 해서 과거에 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 재건축 같은 경우 과거에 투자를 했을 때 투자할 만한 조건이 되느냐? 자, 기존 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 돼야 됩니다. 단
5층짜리로 자 이하짜리로 1,000세대 이상 그래야 대지가 넓어요. 자 그리고 재건축으로 증가되는 세대수가 4배수 이상 늘어나면은 자, 이 좋은 조건이 재건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건축 같은 경우에 뭐 옛날 아파트 대지분 16평 정도 가지고 있으면은 뭐 34평짜리 아파트로 대부분 다 추가 비용 없이 바꿔줬어요. 왜 이렇게 바꿔주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실제로 있었던 재건축입니다. 1200세대예요. 5층짜리로. 자, 이거 재건축할 경우에 5500세대로 재건축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증가되는 세대수가 1200세대 빼고도 4000몇백 세대가 늘었죠. 그 중에서 이제 여기에 필요한 사학경비 충당하고도 이익이 많이 생기니까 재건축 같은 경우 주택 소유자에게 다 분배를 해줍니다. 개발 이익은. 그러다 보니까 34평짜리 아파트를 줘도 되더라 이 뜻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조건의 재건축은 지금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에 그러면 옛날에 재건축에 이런 조건의 재건축이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울산광역시는 없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이런 재건축은 이미 끝났고 부산에도 이런 재건축은 이미 끝났는데 옛날에 주공아파트로 들어봤습니까? 주공아파트가 다 이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런 주공아파트 재건축은 이미 다 끝났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부산에 한 군데 남아 있습니다. 망미 주공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이 조건이 아닙니다. 그거는 12층짜리, 15층짜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건에 맞지 않으니까 아직 그게 투자를 안 해요. 자, 이런 조건 같으면 투자할 만하죠. 그럼 지금 남아있는 재건축들은 이런 조건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투자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부산에 이런 재건축이 있습니다. 자, 부산의 삼익 비치 아파트, 자, 3,300세대예요. 이걸 재건축으로 다시 3,300세대로 재건축합니다. 조건 좋다, 나쁘다? 나쁘죠. 그러니까 요거 딱 기준에 생각해 보면 이건 나쁜 거예요. 그럼 이런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자, 처음에 어떤 말이 있었느냐? 이거 1대1로 바꿔준다. 빨리 매입해라. 라는 것을 어느 사기꾼이 퍼뜨리고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파트가 35평짜리인데 대지분이 15평입니다. 15평짜리 이 대지분을 자, 그때 당시에 원래 재건축이 발표되기 전에 거래 금액이 한 4억에서 4억 5천 정도 거래됐는데 자, 이거 재건축하면 1대1로 바꿔준다. 그럼 새 아파트 35평짜리 바꿔준다. 그래서 8억, 9억까지 주고 산 거예요. 자, 그러면 1대1로 바꿔주려면은 이 건축비가 어디서 나와야 돼요? 이 뻔한 거짓말에 속아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이 아파트는 대지지분 15평, 요거 한 3억밖에 인정 안 해주겠답니다. 자, 그리고 35평짜리 새 아파트 받으려면 이 새로 짓는 재건축은 60층짜리입니다. 그러니까 35평 곱하기 분양가가 4천만 원. 14억 넣으셔. 얼마 부담해야 돼, 추가로? 11억 추가 부담입니다. 이제서 이거 알고 땅을 치고 후회한단 말이에요. 이런 데 넘어가시면 안 돼요. 어디 재건축에 전화와가 머시기가 야, 좋은 재건축 있다. 사두면 이거 1대1로 바꿔준다. 그러면 다른 거 묻지 마시고 그 세대수가 기존 세대수 몇 층짜리가 몇 세대인가 물어보시고 몇 배로 세대수 증가되는지 이거 물어보면 답이 나와요. 이 조건 아니면 산다 안 산다? 안 사죠. 그 골빙 드는데 이 재건축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는데 지금 재건축도 올 수도 때가 있습니다. 올 수도 된 이유가 그 밑에 공공 재건축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은
이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을 줄칩니다. 공공 재건축 사업이라 한다. 그게 줄치고. 자, 기억에 줄칩니다. 시장, 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 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포함까지 줄치시고. 재건축 사업 시행자, 공공 시행자에 따른 재건축 사업 시행자나 재건축 사업의 대행자 이하단 줄칩니다. 공공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일 것 줄치고. 이번에 자 거기에 보시면 종전의 용적률, 토지 면적, 기반시설 현황 등을 고려해서 줄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을 건설 공급할 것. 자,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라고 되어 있죠. 옆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종전 세대수의 100분의 160을 말합니다. 100분의 160. 종전 세대수의 100분의 160. 자, 이런 조건 갖추면 이걸 무슨 재건축? 공공 재건축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또 잠시 쉬었다가 설명드립니다.